그 1959년도입니다. 1959년. 예. 호남신문에 입사하면서 네. 이경모 선생을 뵙게 됐죠. 예. 그때 그 여수 반란, 네. 제주도 5.3 사건 다 참여했던 사람이고 6.25 네. 그 처참한 현장을 전부 기록으로 남겼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경모 선생은 역시나 보도 사진으로서의 대단한 자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사진을 배우면서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었어요. 4.19가 발생하게 된 것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네. 이제 물러나면서 그 4.19가 나왔는데 네. 임주열 네. 그가 이제 그 시체로 방죽에서 나온 후로 네.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터졌는데 맞습니다. 저는 엄청난 의협심을 학생 편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 경찰봉들이 제재 과정에서 후드려 패물고 고문하고 곤봉으로 후드려 패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장선 거예요. 그 신문 기자가 신분으로서요? 신분으로 네. 렌스도 관광 렌스 가지고 바로 앞에서 후드려 얼굴까지 다 내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사 앞에 전일 빌딩 바로 앞에가 YMCA 건물이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 그가 전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시가서 했던 겁니다. 어떤 사진을 전시하신 겁니까? 경찰봉으로 후드려 팬 거. 아,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까 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나가버리니까 네. 네. 우리 사장이 내 팔을 탁 휘어잡고 카메라 들고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예. 총 맞아 죽는다 그거요. 학생이 팍팍 쓰러진 거예요. 총으로 쏴버리니까 겁이 나니까 카메라 들고 그걸 뛰어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가서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4.19를 사실은 그 하나 의협심 가지고 그 총탄 속에도 뚫고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전시하셨던 거는 4.19가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전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4.19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데모 중에 네. 광주에서 가장 심하게 네. 데모했던 학교가 부고, 네. 네. 공고, 네. 그 다음에 광고 네. 이렇게 됐는데 이 데모가 시작하려면 반드시 전남일보 사진부장한테 전화가 와요. 어느 측에서 온 거죠? 그게? 학생들 측에서. 학생 측에서요? 제가 나가면 사진 찍으라고요. 스크럽 짜고. 스크램 짜고 이렇게 타준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높이 선생님을 올라타고. 무등을 태워갖고 선생님을 무등을 높이서 찍으라고 그렇게 그렇게, 도와줬었군요. 그렇게 호의적으로. 도와줬어. 그럼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던. 좋지. 내가 지들 방어시켜 주니까.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경찰이 함부로 곤봉을 치지 못하니까. 기자. 그걸 또 공개해 버리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하니까 의협심, 영웅심이 더 난 거야.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신문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신문사는 좋죠.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좋죠. 그럼 당시에 신문사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르지. 신문이 매일 그 부수가 오르고 전남 매일은 못 들어와요. 전남일보를. 네. 보도 이제 사진의 중요한 기능이 기록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록성 중에 예술성을 결합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신문 사진이란 것은 그 잔인하고 혐오감 있고 또 험악한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준 거 아니거든. 그 유일하게 한국뿐이야. 그 데스크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
독자들은 그 가령 예를 들자면 동경의 쓰나미 사건, 쓰나미 사건 전에 가스 중독 사건, 그 해먹은 거 안 보여주잖아요. 가스가 다 없어지고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 사진 하나 딱 찍어갖고 내는 것이 일본 사람 태도 아닌가. 전쟁터처럼 사람 죽으려고 해도 흥분 안 시키고 사람 살려달라고 가우성치고 혐오감 있고 막 그러는 것 하나도 안 보내지 않아요. 잔인한 사진 같은 거 내서는 안 된다고 난 강하게 이 기자도 하나 예술가라고 생각해야 된다. 미학적으로 처리를 해라. 너무 혐오감 있고 잔인한 것은 안 좋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사진이. 그 잔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풍경 사진 하나 찍는 데 있어서도 소재를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형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형상으로 그 독창성 있게 표현시켜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야 그 형상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같은 공감을 주지, 숙연하게. 보도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남원 열차 사고 같은 거 있었는데 막 살려달라고 곧 죽겠다고 하는 거 다 찍었죠. 하나도 안 썼잖아. 죽은 사람 얼굴만 내놨지. 경쟁을 그런 데서 해야지 필요 없는 거 내놓아 버리면 조사적 가치는 있지만은 자료 가치 그걸 독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이거예요. 한번 광주 비엔나레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이 원래 서울 비엔나레를 한국 서울미술협회에서 비엔나레를 아시아 지역만 한다고 고인 대신 김영중 선생이 구상을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광주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비엔나레 무엇인지도 잘 모르죠. 1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시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쩌겠냐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만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지고 하려면 세계적인 것을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시장은? 강원태 시장입니다.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하고 협의해서 딱 시작을 하니까 바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 광주 5.18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랬거든. 먼저 5.18 정신을 세계 속에 심자. 그래서 비엔나레를 하자. 그랬더니 희석시킨다 해가지고 반대 사람이 대학에서부터서 난리가 난 겁니다. 민중미술하는 친구들이 수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5.18 공원에 다 세우고 그 반대 소위 안티를 했었습니다. 그걸 기현이 물리치고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 비디오 아트 백남준 선생을 초청을 했어요. 이랬대. 광주가 생긴 이후로 가장 관객을 186만 명을 입장객을 했어요. 전무후무입니다. 딱 해가지고 이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가 저 퇴장 하는 그 터에 가서 중학생을 만나가지고 어쩌더냐 그랬더니 중학생이 참 있어요. 성공했다.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했고 또 예총 회장을 하면서 비스축제를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18 단체를 회장단을 싹 모집을 했더니 28개 단체가 있더구만. 나는 그래가지고 이 상처를 씻자. 낭만의 거리로 만들자.
하여튼 다 찬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리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네. 대학로에서 거리에서 축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 축제를 36개 팀을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3,000명을 출연자들을 3,000명 참여했습니다. 이 5.18 도로를 금남로를 온갖 광주 시민에게 그 쓰라린 상처를 입혔고 그 한을 남겼으니까 이걸 낭만의 거리로 만들자. 내가 그 계획을 한 거예요. 한국인의 고향이라는 테마 가지고 전시했던 것이 조직위원회에서 박세직 위원장이 제 것을 채택을 했어요. 네. 이걸 올림픽 때 홍보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 네. 근데 그 당시 왜 안 됐느냐면 문화가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진, 고향에 다 들어갔던 사진들입니다. 이거. 네. 이걸 보고 박세직 위원장이 내 작품집을 구입을 하기로 하고 그걸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청와대 안기부 공보부의 문화 담당 셋이서 회의를 했는데 지적이 뭐였냐면 어두운 사진이 있었어. 안 되겠다. 이건 제3국으로 갔을 때는 왜곡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진 7점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인데,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네. 네. 왜 그렇게 어둡냐? 가난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 딱 내부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고향이 요행이도 그 책 나온 일판이 그 문광부 추천도서가 됐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네. 참 기억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죠. 거의 다 내 작품은 아시다시피 삶의 모습이죠.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독특하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이 그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또 탐구적이고 열심히 사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감성적이고 무슨 일을 하나 딱 던져놔도 그 이벤트가 예술적이죠. 고향 사람들을 시골 사람들도 다 그럽니다. 저는 그 예술로 보지 대낮이나 보는 거 아니죠. 계집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설치 미술로 보지 그냥 그대로 계집으로 안 보죠. 닭집도 마찬가지고 네. 어머니들이 도구통 있죠. 도구질하는 거 떡방아 찌는 거 절구질 이 감각적으로 예술적인 어떤 미학적으로 숙련된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죠. 네. 저는 항상 우리 고양이를 볼 때 사진은 그 관찰 속에 그 어떤 소재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재 속에 자기 것으로 또 다시 재구성해서 네. 새로운 편상을 그 형상성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사진인데 또 저는 사진을 적당하니 그냥 그 대낮에나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속하고 나갑니다. 작품집은 실패한 것입니다. 네?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네네. 한국인의 얼굴에 대한 두개골형을 네. 사실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네네. 한국 사람의 지역적으로 얼굴 두개골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지역에 있는 터줏대감만 찾아다녔더니 결국은 한계가 없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영선이라는 한국인 얼굴 연구하는 학자 있잖아요.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인 얼굴하고. 네. 느낌으로만 강원도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가령 전라도 사람, 충청도 분, 또 서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서울의 네. 왕족들, 네. 타주대감 받은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가 봤고,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네. 어느 정도 접근을 했으나 네. 좀 아쉬운 데가 좀 있다. 그것은 네. 아 맞다 그렇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한계가 와서 그만뒀습니다. 사진을 하는 데는 소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네. 네. 연구가 되고 관찰하면서 연구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사진의 중요한 기능의 한 기능은 기록이라는 것을 제일 앞세우죠. 네. 기록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예술성을 결합시킨다. 네. 살아있는 사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진, 꼭 그 불애송이 이야기하듯이 철학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라. 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